돈 넣고 돈 먹기, 자본주의의 끝판왕, 등받이도 없는 3칸짜리 의자에 VIP실로 딱 입장을 합니다.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웃으며 통장 주며 아이고 부자네. 이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본주의의 피지배 계급으로 아예 세뇌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축이라는 게 사회초년생이 시드머니를 모을 때는 꼭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요. 그 이후에도 평생 저축만 하면서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세상 물정을 몰랐어. 조금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은행의 본질에 대해서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채업자 싫어하시죠? 돈 넣고 돈 먹기,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서민들을 막 괴롭히는 악당,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깔끔하고 투명한 이미지의 은행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싼 이자로 예금 받고 비싼 이자로 대출을 줘서 이익을 얻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거든요. 돈 넣고 돈 먹는 집단 중에서 제일 크고 공식적인 기관일 뿐이죠. 제 말은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원리로 운영되는 이익 집단이라는 담백한 사실 그 자체예요. 히틀러 시대에 나치의 선동가 괴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아 넘어간다. 어떤 이익행위를 작게 하면 사람들이 수군대고 욕을 하지만 대놓고 크게 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단하게 보거든요. 흑인 깡패가 할렘 골목에서 길 가는 사람 때리면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스포츠센터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링 위에서 사람을 패면 복싱의 전설 마이크 타이슨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해서 몰랐던 진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 완전히 막혔다더라. 매매고 전세고 1금융 2금융 전부 다 안 된다더라. 최근에 이런 기사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출은 나옵니다. 은행도 장사고 영업이에요.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돈놀이입니다.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대출은 개인하고 주택 분야에서 엄청나게 쪼고 있어요. 언제나 근데 풍선 효과는 있듯이 반대로 말하면 비개인과 비주택 분야에서는 그리 어렵지도 않다는 뜻이겠죠. 많은 분들이 대출 규제를 한다니까 은행 담당자가 서류 하나를 깐깐하게 따지면서 탈락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어떻게든 귀한 고객님 대출을 해드려야 마진이 생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영업금지 당한 자영업자가 오랜만에 온 손님한테 엄청 서비스 주는 거랑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은행 지점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돈 넣으러 온 사람들은 어디서 기다리죠? 등받이도 없는 3칸짜리 의자에 졸졸이 앉아서 15명 남은 대기 순서를 인내하면서 돈을 입금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출하라고 하면요.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서 VIP실로 딱 입장을 합니다. 음료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고 자서가 끝나면 선물도 이것저것 한아름 챙겨줍니다. 자,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민들이 힘들게 월급 모아서 장사해서 은행에 예금 들고 적금하면은 은행은 그 돈을 자본가에게 빌려주고 자본가는 그 돈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냅니다.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가 좋고 나쁘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불법만 아니면 모든 것의 가치는 중립입니다. 단지 핵심은 여러분의 포지션인데 반드시 돈을 많이 버는 쪽에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행의 수익을 위해 대출 기금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서 예금 특반, 적금 특판 이런 거 나오죠. 고객 감사 3%, 적금 특판 선착순 300명. 사람들이 막 새벽부터 줄 서고 번호표 받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런 게 언제 나오고 왜 나오는지 아세요? 고객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하니까 진짜로 감사하는 줄 아셨어요? 아닙니다. 그런 건 은행이 돈 떨어졌을 때 나와요. 빌려줄 돈이 부족할 때, 사업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때 연끌을 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그리고 당연히 예금 이자보다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데 줄 서서 돈 대주지 마시고 반대로 그 적금 특판 들어오는 돈을 빌려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가가 되셔야 합니다. 대출에 있어서 제가 또 하나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있다면요. 농촌이나 어촌, 산촌 이런 시골의 단위 농협, 단위 수협으로 갈수록 대출이 잘 돼요. 거기는 돈을 넣는 사람은 많은데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런 곳이 한도도 좋고 금리가 싼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많으시겠지만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대출은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타이탄의 도구입니다. 활용을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죠. 우사인 볼트가 맨발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중고 티코도 못 따라잡잖아요. 최근에 기준금리가 1%로 올랐더라고요. 이자가 조금 더 커지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기름값이 조금 올랐다고 폐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멘토 랭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억을 1%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출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핸들링 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걱정하세요. 현명하게 대출을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